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민 특허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발명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발명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에디슨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걸까요? 또 이 발명품이 컴퓨터와 같은 고도한 기술을 가진 그런 것만이 발명품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바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발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 좀 막막할 겁니다. 발명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DNA라는 키워드로 발명하는 기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DNA는, 발명의 DNA는 Discover, New, Act, 이 3단계로 이루어진 발명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발명들은 사실 이 DNA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 주고받기 놀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알아맞추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한테는 상품을 드릴 테니까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겁니다. 자, 동영상을 보실까요? 자, 동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있는 분, 여기 노란 옷 입으신 분? 15분? 아,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맞추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정답을 맞추시고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 동영상에서 이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들 고릴라 하면 좀 놀라실 거예요. 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셨죠? 사실 여러분 아까 볼 때는 이 고릴라를 보지 못하셨죠?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사람들의 인지 능력에 대해 실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사실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즉,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발명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유심히 사물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볼 때 혹시 이선 문제가 없을까? 아니면 좀 고칠 게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사물을 관찰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많은 것들 중에 발명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사물을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 NU,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디스커버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은 새롭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U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발명의 두 단계, 디스커버와 뉴 두 단계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은 꿈을 꿀 수 있지만은 지금 실천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들은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던 이 발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발명을 하려 하면은 사실 그럴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내가 발명을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천할 때 또 그런 실천을 하는 많은 발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좀 더 편리해지고 윤택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발명의 과정을 우리 주변에 있는 쉬운 발명품을 하나 들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두 여성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보통 저는 여심을 흔드는 영원한 유혹, 바로 쇼핑입니다. 사실 쇼핑하면은 여러분들 좀 가슴이 설레는데요. 사실 제 집사람도 쇼핑하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성들의 쇼핑의 어떤 동반자, 든든한 동반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남자친구나 남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답이 아닐 겁니다. 남자들은 빨리 쇼핑 끝내고 나가자고 하죠.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은 아이들요? 아이들 사실은 뭐 사달라고 뗐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쇼핑 카트입니다. 이 쇼핑 카트는 1927년 미국에 골드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슈퍼체인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그 행태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쇼핑 바구니가 가득 차면은 더 이상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쇼핑 바구니 가득 차면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분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 겁니다. 바로 디스커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좀 더 쇼핑을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할까 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쇼핑 바구니를 좀 크게 하면은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을 거니까요. 그러다가 이분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장바구니에 바퀴를 달자.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바구니를 어떻게 키울까 하다 고민하다가 이분은 정말로 기존의 장바구니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에 찾아낸 것입니다. 바로 뉴한 것입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해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1세대 쇼핑 카트입니다. 이분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새로운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발명의 마지막 단계인 액트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 쇼핑카트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 쇼핑카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꼭 유모차 같아서 싫어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지금은 쇼핑카트를 애들 유모차로 많이 쓰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쇼핑카트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 발명 DNA 과정을 통해서 쭉 진화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쇼핑카트의 앞부분 모서리를 좀 좁게 해가지고 항상 그 고객들이 보관을 쉽게 하는 그렇게 발명을 했고요. 또는 우리 그 쇼핑카트에 그 동전 보관함을 달아가지고 고객들이 스스로 이 쇼핑카트를 정리하게 하는 것도 다 발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음료수나 휴대폰을 꼽는 그런 장치까지 다 있는 쇼핑카트가 나왔습니다. 이 쇼핑카트의 사례는 이 발명 DNA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발명 DNA 과정의 기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발명 DNA를 뒷받침하는 지혜로운 발명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발명 습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이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놔두면은 어느 사이에는 다 기억 너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에 이 메모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휴대폰에 메모하십시오. 그런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발명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처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 이미 발명한 거라면은 여러분이 다시 발명을 하느라고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 특허청에서는 이 발명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특허 정보내신 이 키프리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키프리스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검색 과정에서 그 발명 아이디어를 좀 더 새롭게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새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뺏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뺏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지식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변리사 같은 전문가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지식재산을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특허청에서는 이 이러닝 사이트인 IP 아카데미, 여러분 애플 다운받으셨죠? 이 IP 아카데미에서 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IP 아카데미에 들어오셔서 지식재산, 발명가로서 이 지식재산 전문가도 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발명 전체 과정에서 이 DNA, 이 발명의 기법도 꼭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골은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몽골은 영하 38도가 넘는 날이 1년에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추위와 싸우는 것이 사실은 이 배고픈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가족들의 따뜻한 하룻밤을 위해서 학교를 가는 대신에 매일 이렇게 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러 나갑니다. 자, 이 아이들의 삶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G-Save라는 건데요. 이 G-Save라는 발명품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몽골의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발명했던 것입니다. 즉,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이 발명품에 결합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몽골의 전통적인 화덕에다가 얹어놓기만 하면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 발명품이
몽골의 혹독한 추위도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위에서 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달라고 하는 이 이웃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발명 DNA를 일깨우십시오. 발명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 사물을 관찰하는 냉철한 이성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 하나가 되면은 이 세상을 바꾸는 발명이 탄생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발명,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저희 특허청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